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쇼펜하우어 대 니체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철학을 전개해 나갔는지는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함께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니체를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삶의 철학을 정초하면서 인간의 유한한 삶이 지닌 다양한 의미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한 철학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의지라고 주장하면서 독창적인 의지의 형이상학을 전개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같은 개념들을 대립시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전통 철학을 맹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부분도 있지만 의지가 지닌 인식론적, 존재론적 의미 그리고 형이상학 의미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철학자를 동시에 담아낸 이 책은 더 큰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철학과 중심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의 첫 걸음은 역시 그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하며 경험한 환경과 사건들로 인해 생각과 행동이 인생에 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간절한 몸부림으로 꽃을 피우는 존재이기에 이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그들의 사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쇼펜하우어의 생애. 우선 쇼펜하우어의 생애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니체보다 반세기 56년이나 앞선 세대를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폴란드의 그단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아버지는 무역을 하는 상인이셨고 어머니는 문필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의 특성상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로 이사를 하였고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2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2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무역 사업도 동시에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에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룽게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족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정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를 다니고 유럽 여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수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1805년 쇼펜하우어가 17세가 되던 해 유럽 여행을 하며 유능한 상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무역의 가업을 이어받는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던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청소년 시기 가장 든든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그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고뇌에 빠지게 되고 어머니와도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본 경험이 없다면 그의 충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가정을 부유함 속에서 잘 돌보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분과 갑자기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바이마르로 이사해서 문학 살롱을 열어 저명 인사들과 교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괴테와 교류하게 되는데 괴테는 쇼펜하우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 어머니는 쇼펜하우어에게 또 하나의 영향을 주었는데 문학 사롱을 열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교적인 삶을 살았고 쇼펜하우어에게 이 모습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낳았고 결국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보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독립한 쇼펜하우어는 계속 학업에 매진하여 1809년
괴팅겐 대학에서 의학과 자연과학, 철학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스승 슐체의 권유로 플라톤 철학과 칸트 철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철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피히테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1811년 가을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고 자아의 역동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또 한 명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허의 강의도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학업에 열중하다 1813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루돌 슈타트로 이주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독일 전역뿐 아니라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이라 어머니가 계신 바이마르로 갔었는데 삶에 대한 가치관 차이만을 크게 느끼고 홀로 루돌 슈타트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박사 논문 충분 증거율의 4가지 뿌리에 관하여를 완성하고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 1818년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하여 1819년 1월 출판하였습니다. 이 글들로 1820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하여 강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수 자격 심사 때 헤겔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질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았지만 그의 강의는 인기가 없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아니었기에 외면받았고 결국 1833년에 콜레라가 베를린을 덮치자 프랑크푸르트로 떠나 정착하였으며 마지막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1860년에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큰 언덕과 같은 아버지의 상실과 어머니와의 마찰,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유럽을 여행하며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이며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내몰린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이 아마 그의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인기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대의 인기 학자였던 주류 세력, 헤겔, 피히테, 샬링 등을 쇼펜하우어가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난 이유는 헤겔과 충돌한 이후 대학 교수들의 파벌을 경멸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단체에도 얽매이지 않고 대학교 밖에서 줄곧 독자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20년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종교의 핵심 교리들이 자신의 생각과 유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에 최초로 동양 철학에 세련된 점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으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록과 보유라는 인생 전반에 관한 수필을 남겼는데 이 책이 쇼펜하우어를 유명 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서적들은 주장이 굉장히 명쾌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동시대 인기 철학자인 헤겔과 비교했을 때 헤겔은 현학적인 문장으로 읽는 사람을 난해하게 하는 반면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명료하고 간결했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고뇌로 평생을 보낸 쇼펜하우어, 그가 남긴 유산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명료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니체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리첸 근처에 있는 레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니체는 1846년에 태어났으며 뒤를 이어 남동생인 루이드히 요셉이 1848년에 태어났습니다. 니체 역시 쇼펜하우어처럼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뇌질환으로 184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의 어린 동생 루드비 요셉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데리고 나움부르크로 이사를 갔으며 그곳에서 니체의 할머니와 어머니 프란치스카, 결혼하지 않은 고모 2명과 두 하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청소년 시기는 아니었지만 5세, 6세 때의 이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슬픔으로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니체는 12살에 악의 근원에 대하여를 집필하는 소질을 발휘했으며 이미 그의 천재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트 학교로 유명했던 슐포르타 입학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울 도이센과 친한 사이가 되어 1912년 쇼펜하우어 학회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파울 도이센은 우파니샤드 같은 인도 경전을 연구했고 1887년에 베를린 대학교, 1889년에 킬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파울 도이센은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고 평생 쇼펜하우어를 연구한 인물입니다. 1864년 니체는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전공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후에 어머니의 만류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 공부를 중단했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835년 36년에 다비드 슈트라우스가 쓴 예수의 생애란 책의 내용이 젊은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니체가 크게 공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867년 10월 니체는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나움부르크에서 프로이센 포병으로 한 해 동안 복무하였는데 1868년 3월에 말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슴을 심하게 다쳐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이나 근무하여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치게 된 니체는 본 대학에서 만났던 고전 문헌학 교수인 리츠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매료되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성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세계의 본질을 의지로서 파악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의 사상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그너와 만나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의 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지만 바그너는 지나치게 기독교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1869년 리틀 교수의 도움을 받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교단에 섰으며 여러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지면서 그의 삶은 병과의 사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졸도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니체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킨 후 완전히 정신상실자가 되었고 이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나에서 거주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보살펴 주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행히도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가 니체를 바이마르로 옮겨 돌보았고 1900년 8월 25일 바이마르에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니체가 죽자 엘리자베스는 고향 리켄의 아버지 묘 옆에 니체를 안장했습니다. 니체는 분명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는 인간 중에서 탁월한 학업의 두각을 나타내었던 총명한 사람이었으며 사고력과 통찰력, 판단력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접하거나 알게 된 사실을 우선시 여기고 그 생각과 철학과 관념들에 갇히게 되며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저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국가의 종교, 가족이 믿는 종교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사회 이념, 문화, 정치 체계 등에도 그저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니체의 삶은 더욱 깊은 감명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지동서를 받아들인 조선의 실학자 홍대웅이 있습니다. 큰 것을 의심하지 않고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던 홍대웅은 새로운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전통 철학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깊이 통찰해보고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며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체를 단순히 신의 죽음을 외친 사람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 인간의 비관적인 삶을 주장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니체의 진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니체의 사상을 차근차근 알아가시면서 니체의 깊고 사려 깊은 철학 속으로 빠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